특혜 논란이 일었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포토라인 폐지하는 1호, 수해, 조국 부부 지하통로 비공개 소환, 조사 과정에서만 해도 조국 부부는 검찰 수사에서도 9to6 출퇴근식 조사, 정경심 건강산 이후로 검찰 조사 수차례 중단 지연, 조국 공범 의혹에도 수차례 정경심 접견, 정경심 현재 재판 비공개로 전환된 것 등등. 이거는 뭐 수사 상황에서 누렸던 이른바 특혜 의혹 대상들이고요. 이 전에까지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받고 성적 유급된데도 불구하고 등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 청와대의 생각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정말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검찰부터 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인권 침해라는 건요, 내가 느끼면은 침해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느낀 인권 침해라는 게 검찰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인권 침해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워낙 여론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하니까 뭐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기자들이 이제 뭐 집 앞에 이제 있고 그다음 가족들의 이제 일거수일투족까지 주목받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인권 침해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인 거냐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권위에서 이제 뭐 본인이 느낀 것이고 하니까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 나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유해용 전 판사라고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다가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또 거꾸로 그 유해용 전 판사가 검찰이 나할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뭐 이제 강압식 수사라든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았다는 것도 거꾸로 재판을 걸었는데 1심 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났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그런 건들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비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느낀 피해가 있을 건데 그걸 인권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법적으로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원규 변호사님, 인권위는 독립된 기구잖아요.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인권 침해된 것 같아 20만 명이 넘어서 조사해 라고 사실상 협조 공문이긴 하지만, 청와대 협조 공문 받으면 사실상 무섭잖아요. 인권위가 뭐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겁니까? 청와대 공문에? 뭐 절대 그렇지는 않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인권위는 사실 청와대의 입장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적이 많았었는데요. 항상 뭔가 조금 더 기존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조금 더 인권 면에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사실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수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있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인권위가 반드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식의 결론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결론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인권위는 아마 조국 일가의 어떤 개인적인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제도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번 살펴보고 의견을 내는 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은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약속을 지켜왔었고, 그런데 그 중에 뭐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거나 이런 또 조항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도 논란은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인권이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올렸다라는 청와대가 그런 말을 싹 빼고 인권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답했으니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자체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넘겼다. 사실은 그 재판 중인 사건을 답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재판에 혹시나 영향을 줄까봐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인권위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좌지우지하진 않아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절차 자체가 부담되죠. 굳이 이런 사건을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을 절차상의 이유로 조금 미루고 안 넘겨도 될 거를 즉각적으로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법무부 장관 들어오고 지금 최근에 새해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요 최근에 법무부 장관 들어서고 그다음에 검찰총장과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렇게 막 대결 구도가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 청와대 움직임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거 좀 달리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위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굳이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바로 넘겨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까? 게다가 지금 인권 침해라고 나오는 게 정경심 교수 그리고 딸 학적부 공개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민간인들도 이런 경우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실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민간인들은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고위공직자 관련된 수사에서 이 정도 나온 걸 가지고 일반인의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의 잣대를 가지고 여기선 인권 침해다. 정작 서민들에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서민 입장에서는 저 특혜 아니야 할 만한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서민들의 기준으로 인권 침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저는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